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은 전자파나 음파, 물결파 또는 지진파 이런 역학적인 진동에 대해서 역학적인 진동을 모델링할 때, 그럴 때 파동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방정식은 우리가 다루는 파동 방정식은 1차원 파동 방정식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카파 제곱 곱하기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는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1차원이다 하는 것은 여기 변수 x가 이것이 위치를 표현하는 변수가 되는데 위치를 여기 변수 한 개로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다시 얘기하면 u라는 이변수 함수를 x로 두 번 편미분한 이계 편도 함수입니다. u, x, x지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올 때는 1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원 파동 방정식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uxx 대신에 변수 두 개를 써서 uxx 플러스 uyy 이렇게 바뀌면 요거는 2차원 파동 방정식이 됩니다. 3차원이다라고 하면 여기 uxx 자리에 uxx 플러스 uyy 플러스 uzz 이렇게 표현되면 이제 3차원 파동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파 제곱에다가 여기 곱해지는 이 값을 여기 이렇게 uxx만 쓰면 1차원, 카파 제곱에 곱해지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 2차원, 카파 제곱에 곱해지는 값을 이렇게 바꾸면 3차원 해서 1차원, 2차원, 3차원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럴 때 는 오른쪽은 항상 t로 u를 두 번 편미분한 t에 관한 이익의 편도함수예요. u, tt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방정식은 우리가 다루는 파동 방정식은 1차원 파동 방정식이고요. 1차원 파동 방정식은 여기처럼 카파 제곱 곱하기 uxx는 utt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편미분 방정식을 1차원 파동 방정식이다. 우리는 1차원만 다룰 거니까 그냥 파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u는 이변수 함수고요. 그래서 x와 t로 표현되는 그런 이변수 함수고요. 여기 x는 위치를 표현하는 변수고요. t는 시간을 표현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x는 0부터 l까지 해서 움직일 거고, t는 0보다 큰 쪽에서 움직일 텐데, 실제적으로 끝점을 생각하면 0과 l을 포함해서 다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t도 0 이상인 곳에서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열린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변수 함수 u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방정식 카파 제곱 곱하기 uxx는 utt 이렇게 표현되는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u라는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는 함수냐라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길이가 l인, 즉 길이가 l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변수 x가 움직이는 범위가 0부터 l까지다. 이걸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x라는 것은 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길이가 l인 어떤 탄성줄이 있어요. 뭐 기타 줄이거나 전선이거나 그냥 일반적인 와이어거나 이런 탄성줄이 있어요. 그럴 때 이 탄성줄을 X축에다가 수평을 맞춰서 양쪽 끝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가지고 고정시켜 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이 줄을 튕기는 거예요. 튕겨서 이 줄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줄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시간 t에서 위치 x에서 그때 이 줄의 탄성줄의 수직변이 위아래로 얼만큼 움직였는가 그 수직변이를 이 이변수 함수 u라고 주는 거예요. u는 uxt. 위치 x에서 시간 t에서 이렇게 변수 두 개가 움직이는 겁니다. 위치와 시간에 대해서 그 수직변이를 u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가정을 다른 감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서 공기저항의 감세력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진폭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이런 방정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진폭이 충분히 작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진동이라는 것을 관찰을 했을 때, 이 진폭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아요. 이 진폭이 엄청 크게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이나 뭐 이 지구도 폭파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진동이라는 것은 진폭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방정식으로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이 아주 충분히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 이제 이 줄의, 탄성줄의 수직변이 U라는 것은 이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카파 제곱 곱하기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는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다. 이렇게. 즉 카파 제곱 u xx는 u tt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u라는 것은 이 탄성줄의 수직 변이고요. x는 이 탄성줄의 길이고요. 그래서 x라는 것은 이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0과 l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의 어느 위치를 선택할 거냐라는 걸 x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t는 시간이고요. 이렇게 그 위치와 시간을 가지고 이변수 함수 u가 만들어졌을 때 그 u가 이 탄성줄에 튕겼을 때 이제 움직이는 수직변이라고 하면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탄성줄을 양쪽 끝에를 고정시켰어요. 이 왼쪽 끝에가 x가 0인 곳이고요. 오른쪽 끝에가 x가 l인 곳이고요. 그러면 그 탄성줄이 이렇게 수직 변이가 진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그 파동, 이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해서 이 함수, 자 여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가 x가 0인 곳이고 여기가 x가 l인 곳이라고 하면 그때 이 uxt가 이 변수 함수가 이렇게 파동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 0부터 l까지 해서 어디 x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x가 요 위치 x에서 시간 t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죠. 시간 t에서 이 수직으로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면 요 높이가 ux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xt가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쓰이는 이 카파 제곱이라는 값이 어떤 값인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있는 카파는 파동의 속도라고 불러요. 파동의 속도. 예, 이 파동의 속도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탄성줄의 장력을 T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장력에 이제 수직 성분하고 수평 성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수직으로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할 거니까 수평 성분은 없다, 0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어쨌든 장력을 T라고 놓고 이 탄성줄의 밀도가 있겠죠.
줄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라는 것은 1차원 개념으로 해석이 돼서 길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단위 길이당 질량, 우리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죠. 근데 1차원이니까 단위 길이당 질량이 됩니다. 밀도라는 것이. 그래서 탄성줄의 밀도를 로우라고 쓸 거예요. 그럴 때 이 탄성줄의 장력 T하고 밀도 로우를 가지고 카파 제곱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로우분의 T예요. 그러니까 밀도분의 장력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것을 관례상 카파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때 여기 카파 제곱이라고 놨을 때 여기 있는 카파, 그러니까 루트 로우분의 t가 되겠죠. 카파는 루트 로우분의 t. 이것을 이 탄성줄의 파동의 속도다라고 불러요. 파동의 속도를 카파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카파를 가지고 제곱해서 로우분의 t 이렇게 표현되는 값을 카파 제곱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줄의 양 끝은 고정되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양쪽 끝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x가 0인 곳하고 x가 l인 곳하고 고정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 t를 주더라도 항상 그 수직변이라는 것은 0이에요.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t에 대해서 u0t와 ult는 둘 다 0이 됩니다. 이런 가정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위치, 초기 위치라는 것은 초기,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t가 0일 때입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니까 그때의 값 ux제로 이것을 gx라는 함수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x는 이 길이 안에 있어야 되니까 0부터 l까지 해서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초기 속도, 마찬가지로 t가 0일 때 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u를 t로 편미분했을 때 값이지요. t가 0일 때 계산한 값. 그렇죠? 그 함수를 hx라고 줄 거예요. x는 0과 l 사이에 있고요. 자, 이렇게 주면 이제 파동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파동 방정식이 여기 초기 조건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양쪽 경계 0일 때, L일 때 경계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 gx와 hx는 양쪽 끝에서는 고정됐다라고 했으니까 G형도 GL도 그리고 마찬가지 H형도 HL도 다 0이다라고 가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동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파동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 건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1차원 파동 방정식은 이제 여기에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이 들어가니까 초기값, 경계값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을 여기다가 첨가를 해가지고 자, 그렇게 만들어진 1차원 파동 방정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파동 방정식은 x는 0과 l 사이에 있고 시간은 0보다 큰 쪽에 있을 때 편미분 방정식 카파 제곱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는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다.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0일 때, x가 l일 때 경계 조건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u0t는 0이고 ult도 0이다. 모든 t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 조건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이라는 것은 초기의 위치와 속도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초기 위치 ux형은 gx란 함수고 gx는 이제 주어지면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다라고 놓고 gx일 때 어떻게 푸는가라는 걸 공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는 당연히 t로 편미분해 가지고 t에다 0 대입한 값이에요. hx다라고 두고 이것도 일반적으로 두고 그리고 x는 0과 l 사이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조건이 바로 초기 조건이죠. 그렇죠? 이 초기 조건은 gx는 초기 위치고요. 초기 위치. 여기 hx는 초기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앞에서도 예고를 했듯이 변수 분리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풀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분리 방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U라는 것, 그 탄성줄의 수직 변이를 얘기해주는 U라는 이변수 함수를 변수를 분리할 거예요. X의 함수 X와 T의 함수 T를 두 개를 곱해서 X와 T의 이변수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X 곱하기 T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X는 X만의 함수고 T는 T만의 함수고 그게 곱해지니까 전체는 X도 있고 T도 있으니까 X하고 T의 이변수 함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서 곱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을 변수분리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U라는 것이 이 편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함수니까 당연히 이 주어진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은 U를 X로 두 번 편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X로 두 번 편미분할 거니까 우리 편도함수 계산하는 법을 알듯이 X로 편미분할 때는 T는 상수지요. 그렇죠? 반대로 t로 두 번 편미분한다라고 하면 x는 상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취급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u를 x로 두 번 편미분한다고 하면 x 곱하기 t를 x로 두 번 편미분하는데 그때 여기 곱해진 t가 상수예요. 그렇다면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지요. 이렇게 곱해두고 옆에 곱해져 있는 x만 두 번 편미분해서 곱하면 되지요. 그래서 x로 두 번 편미분하면 x의 더블 프라임 곱하기 t예요. t는 상수니까. 자, 그럼 그 옆에 카파 제곱 곱하면 되고요. 오른쪽은 u를 t로 두 번 편미분할 텐데 t로 편미분할 때는 x가 상수니까 이번에는 곱해진 상수 x는 그냥 곱하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함수 t는 두 번 편미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편미분 방정식에 대입하니까 카파 제곱 곱하기 x의 더블 프라임 곱하기 t는 x 곱하기 t의 더블 프라임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x는 x만의 함수고 t는 t만의 함수니까 x는 x끼리 t는 t끼리 분리를 또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카파 제곱은 t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카파 제곱 t로 나누고 그 결과를 다시 x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x는 이쪽 분모로 가고요. 카파 제곱하고 t는 이쪽 분모로 가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x분의 x의 더블 프라임은 카파 제곱 t분의 t 더블 프라임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러니까 x만의 함수 x분의 x의 더블 프라임과 t만의 함수 카파 제곱 t분의 t 더블 프라임 이것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항상 같으려면 어떤 상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수를 마이너스 람다다라고 쓸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쓰는 이유는 곱하고 다시 이항해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 주려고 여길 마이너스로 표기한 겁니다. 그때 이 값 마이너스 람다를 우리는 분리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분리상수 마이너스 람다로 이 두 개의 값이 똑같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x만의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미분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t만의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또 미분방정식이 또 하나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두 값이 같아야 되니까 람다는 똑같은 값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내면 돼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분리가 됐죠. 첫 번째는 x를 가지고 표현된 미분 방정식, x분의 x의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 람다다. 두 번째는 t를 가지고 표현된 미분 방정식, 카파 제곱 t분의 t의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 람다다. 그렇죠? 여기서 주어진 람다는 같은 값이어야 되는 거지요. 두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방정식을 볼까요? x를 양쪽에 곱하고 이항해 보세요. 그럼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람다 x는 0이다. 예,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x에 관한 거니까 예, 경계 조건을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x0은 0이고 xl도 0이다. 양쪽 끝에가 고정되어서. 그렇죠? 예, 이렇게 경계 조건을 여기다 놓았습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이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예, 그 편분 방정식 풀기 위해서 항상 사용되는 방정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주고 풀었던 그 문제네요. 그렇죠? 예, 이 경계값 문제는 우리가 여기 람다를 예, 그 자명하지 않은 그런 해를 갖기 위해서 예, 고유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예, 그 식하고 똑같네요. 그럼 이미 해를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유값이라는 것이 람다가 0보다 커야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예, 고유 함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해를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뭐 더 풀 필요 없네요. 그렇다면 거기서 얻은 람다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되죠. 역시 여기 카파 제곱 t를 양쪽에 곱하고 이항해주면 예, t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카파 제곱 람다 t는 0이다.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정식이네요. 자, 그럼 여긴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t에 관한 조건, 초기 조건은 여기에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t0는 gx고 t'0는 hx다. 이렇게 표현되네요. t만의 함수니까 아까 t로 편미분했던 것은 그냥 t만의 함수면은 t로 미분하는 것하고 다른 게 없죠. 예,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위치 gx 여기다 쓰고요. 초기 속도 hx 여기다 써서 해를 구하면 되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은 예, 우리 앞에서 배운 거니까 그대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공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람다 x가 0이고 경계 조건 x0이 0이고 xl이 0이다. 양쪽 끝점에서 0이다. 이런 경계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자명하지 않은 해를 예, 가질 수 있는 고유값 람다를 알고 있어요. 0보다 커야만 되고요. 그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일 때 그 순서대로 그 각각의 고유값 람다 n은 예, 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이런 수였죠. 자, 그럼 이 고유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고유 함수 xn, 여긴 함수가 x니까 이제 번호를 x에 붙여서 xn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xn은 어떻게 표현됐었어요? c 곱하기 sin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표현됐었죠. 예, 마찬가지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상수는 나중에 또 이 해를 전체를 종합할 때 상수를 또 곱할 거니까 사실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필요 없으니까 곱한 거니까 1로 선택을 하면 1 곱하나 마나죠.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인만 가지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xn은 사인 l분의 n 파이 x다. 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됐네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x에 관한 해를 하나 구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여기 있는 람다를 가지고 t를 계산하면 되네요. 그렇죠?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 람다를 이제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예, t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카파 제곱 람다 t가 0이다. 예, 그리고 초기 조건이 있었어요. t0은 gx, t 프라임 0은 hx. 그렇죠? 예, 이제 여기 람다에다가 이 값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t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여기 람다 대신에 l제곱분의 n제곱 파이 제곱 대입하면 거기다 카파 제곱 t 곱한 거니까 l제곱분의 카파 제곱 n제곱 파이 제곱 t 이렇게 바뀌죠? 그게 0이다. 그렇죠? 자, 요것은 이게 예, 동차,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특성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그럼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은 예, 람다 제곱 플러스 여기 t의 더블 프라임서 예, 1차항은 1개 도함수는 없으니까 0이고요.
예, 그 다음 t에 곱해진 건 이 값이니까 플러스 이 값. l제곱분의 카파제곱 n제곱 파이제곱.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 람다하고 저기 있는 고유값 람다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특성 방정식의 근을 표현하는 람다니까 d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헷갈리면 d제곱 플러스 l제곱분의 카파제곱 n제곱 파이제곱은 0이다. 예, 이렇게 쓰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D 대신에 쓴 람다니까 저쪽에 있던 람다하고 예, 혼동하면 안 돼요. 예, 이건 특성 방정식의 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람다 제곱 플러스 여기 어떤 0보다 큰 값? 이게 0이다? 그렇다면 람다 제곱은 음수가 돼야 되니까 복소수근을 가져야 되네요. 그래서 그 복소수근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제곱만 치우면 되지요. 예, i 곱하기 l분의 카파 n 파이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실수분은 0입니다. 그렇죠? 실수분 0이니까 지수함수는 없네요. 그렇다면 허수분은 i에 곱해지는 대표 l분의 카파 n 파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코사인, 사인 만드시면 되죠. 근데 변수가 t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는 t로 표현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해 tn. 예, 여기 지금 람다 n에 대응하는 해를 구한 거니까 tn 번호 맞춰주면 tn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이 코사인 사인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면 되네요. 그때 상수를 여기 n을 맞춰서 an, bn 하고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tn은 an 곱하기 코사인 l분의 카파 n 파이 t 플러스 bn 곱하기 사인 l분의 카파 n 파이 t. 예, 이렇게 표현됐네요. 됐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산이 다 됐으니까 이제 un을 구할 수 있죠? 예, u가 x하고 t를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됐었으니까 xn하고 예, tn 곱한 것이 un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u는 전부 다 un을 더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n을 구했어요. un은 xn하고 tn을 곱하면 됩니다. xn은 sin l분의 n 파이 x였고요. x의 함수. 예, 그리고 tn은 an 곱하기 코사인 l분의 카파 n 파이 t 변수 t였고요. 플러스 bn sin l분의 카파 n 파이 t 변수 t로 표현된 해를 구했죠. 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여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구해놓은 un이라는 것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무한대까지, 예, 요것은 전부 1차 독립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앞에서 코사인, 사인, ফু리에 급수 배울 때, 예, 코사인, 사인 곱한 것의 적분, 대칭 구간에서 또는 코사인, 코사인 곱한 것 또는 사인, 사인 곱한 것,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었죠. 코사인, 사인 곱해가지고 대칭 구간에서 적분하면 무조건 0이고, 코사인, 코사인 곱한 거나 사인, 사인 곱한 것은 같을 때만 값이 있고, 다르면, 예, 0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n이 1, 2, 3 이렇게 해서 다른 거 두 개를 선택하면 예, 그 적분이 0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개 함수가 수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 함수는 예, 그런 내적을 가지고 1차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1차 독립입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독립이니까 우리는 이 무한계의 기본해를 구한 거죠. 그렇죠?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중첩의 원리를 알고 있죠? 예. 이렇게 무한계의 기본해가 있으니까 이 무한계 기본해에 1차 결합을 만들면 그것도 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1차 결합을 만들 때 여기 이미 상수 역할을 하는 AN, BN이 들어갔으니까 또다시 상수 역할을 하는 수를 곱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걸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U를 예, 이 전체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에 예, 전체의 1차 결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차 결합, 기본해의 1차 결합을 가지고 해를 만든 겁니다. 예, 이렇게 해를 구했네요. 자, 그럼 이제 u라는 함수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조건을 쓰면 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x를 구할 때 예, 이미 경계 조건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초기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그 초기 조건을 대입할 텐데 초기 조건 두 가지가 있죠. 예, 초기 위치하고 초기 속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 위치가 gx다라고 했으니까 초기 위치라는 것은 t가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t에다 0을 대입할 거예요. 여기 t가 있네요. 여기도 t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t에다 0을 대입해 볼까요? 0을 대입하면 이쪽은 사인인데 사인 0이 되네요. 사인 0은 0이지요. 그래서 이쪽은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쪽은 코사인 0이네요. 코사인 0은 1이지요. 그렇죠? 그럼 곱하나만 하네요. 그럼 1 곱하나만 하니까 이쪽은 1로 될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an하고 앞에 있는 사인, x로 표현된 사인만 남네요. 그렇죠? 그래서 t에다 0 대입한 값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사인 L분의 n 파이 x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기 위치 gx다.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런데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요? gx의 급수 표현이네요. 근데 어떤 급수만 가지고 표현됐어요? 사인만 가지고 표현됐네요. 자, 그리고 사인 안에 있는 것이 L분의 n 파이 x네요. 예, 딱 맞춰져 있네요. 그렇다면 주기가 2L인, 예, 푸리의 사인 급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급수가 주기가 2L이 되는 이 gx라는 함수의 푸리의 사인 급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때 사인 앞에 곱해지는 이 계수를 어떻게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푸리의 급수에서 배웠지요. 그렇죠? 그래서 A에는 이제 이 gx가 주어지면 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어떻게 구하는 거지요? A의 푸리의 사인 급수의 계수는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L분의 2 곱하기 반쪽 구간만 적분해서 2배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L분의 2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L까지 반쪽 구간 gx하고 여기 주어진 사인하고 곱하고 적분하면 되지요. 그래서 an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L분의 2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L까지 gx sin x gx sin L분의 n 파이 x dx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예, 이제 초기 조건 중에서 초기 속도가 있었어요. 그 초기 속도라는 것이 hx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기 속도를 가지고 이 hx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초기 속도는 u를 t로 편미분하고 t에 0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u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u가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급수로 표현된 함수예요. 근데 이것을 t로 편미분해야 돼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사인은 x만 가지고 표현된 거니까 상수지요. 그냥 곱하면 됩니다. t로 표현된 건 여기 뒤에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을 t로 편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 코사인 안쪽에 t에 곱해진 L분의 카파 n 파이라는 게 나와서 곱해져야 되죠. L분의 카파 n 파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인에 여기에 이제 t가 0 대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0을 대입하면 여기에 뭘 곱해도 예, 0이 돼 버려요. 그러면 사인 0이 0으로 바뀌지요. 그렇죠? 그래서 편미분해서 0을 대입할 거니까 이쪽 파트는 없어져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사인 파트만 남을 텐데 이것을 t로 편미분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 b에는 곱해진 상수니까 곱하고요.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지요. 코사인 L분의 카파 n 파이 t.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연쇄 법칙 t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니까 L분의 카파 n 파이가 나와서 곱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L분의 카파 n 파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지요. 그래서 여기 남는 것은 bn하고 L분의 카파 n 파이가 곱해진 것이 남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 사인하고 곱해져서
시그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 여기 초기 속도를 계산을 하려고 할 때 t로 편미분해야 되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코사인 파트는 편미분되면 사인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t에 0 대입하면 0으로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사인 파트만 남아 있는데 그건 편미분한 걸 다 써야 되니까 편미분하면 L분의 카파 n파이가 나와서 곱해진다. 그렇죠? 그리고 t에다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 되어서 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에 남는 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L분의 카파 n파이 곱하기 bn 곱하기 사인 L분의 n파이 x 이렇게 남고요. 그게 hx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네요. 여기 보니까 hx가 이렇게 급수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사인 급수로 표현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hx의 풀이의 사인 급수네요. 그렇죠? hx의 풀이의 사인 급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인 앞에 곱해지는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편미분하면서 개수가 바뀌었죠. 사인 앞에 곱해진 개수가 L분의 카파 n파이 곱하기 bn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수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L분의 카파 n파이 bn을 구하는 거죠.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역시 반적 구간 적분해갖고 2배 하는 거니까 L분의 2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L까지 이 함수 hx하고 여기 있는 사인하고 곱해서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L분의 2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L까지 hx 사인 L분의 n파이 x dx.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bn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bn은 L분의 카파 n파이로 이쪽을 나눠주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L분의 1은 공통이니까 사라지고 나눌 거니까 카파 n파이분의 2가 적분 앞에 곱해지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bn을 구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bn은 카파 n파이분의 2 곱하기 반쪽 적분 인티그럴 0부터 L까지 hx 곱하기 사인 L분의 n파이 x dx 이렇게 되네요. 자, 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해를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풀었던 것을. 해는 이변수 함수 uxt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구한 거고요. uxt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사인 L분의 n파이 x 곱하기 요게 x만의 함수 이제 t의 함수는 거기에 뭐가 곱해지냐 an 곱하기 코사인 L분의 카파 n파이 t 플러스 bn 곱하기 사인 L분의 카파 n파이 t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가 이렇게 표현됐지만 an은 뭐고 bn이 뭔가 이걸 알아야 해를 완전하게 구하는 거죠. 그때 an, bn은 이제 초기 조건에 있던 두 개의 함수, 그 두 함수의 뿌리의 사인 급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계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an은 L분의 2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L까지 gx 사인 L분의 n파이 x dx. 그렇죠? 그리고 bn은 카파 n파이분의 2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L까지 hx 곱하기 사인 L분의 n파이 x dx. 이렇게 구한다. 자, 그래서 해를 구하려면 결국은 여기 a, b에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건 해의 모양이고, 여기 u가 이렇게 된다는 건 해의 모양이고, 실제로 여기 an과 bn을 계산하셔야 되니까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하셔야 해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앞에 있던 그 기본적인 1차원 파동 방정식 그것에 대한 해를 구하는 공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예, 그렇다면 이걸 공식으로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카파가 얼마인가? 그렇죠? L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서 대입하고 이 적분 계산해서 해를 이렇게 써주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풀었던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1차원 파동 방정식에 의해서 기술되는 초기값 경계값 문제의 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문제 볼까요? 0.01 곱하기 uxx가 utt다. 그리고 x는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고 t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u0t는 0이고 u1t도 0이다. t는 0 이상일 때. 세 번째,
UX0은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x고 x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으면 1 마이너스 x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X0은 0이다.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그럼 이걸 풀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카파 찾아볼까요? 여기 0.01하고 되어 있는 것이 카파 제곱이네요. 그럼 100분의 1이니까 카파라는 것은 0.1. 다시 얘기하면 10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x가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바로 L이네요. 그래서 L은 1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초기 위치하고 초기 속도를 보니까 여기 이만큼 주어져 있는 2분의 1에서 함수 값이 달라지는 이 함수가 바로 초기 위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gx였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초기 속도는 0으로 주어졌으니까 hx는 0함수네요. 그렇죠? 다 찾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공식 써볼까요? 배는 uxt, 이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사인 L분의 n 파이 x 곱하기 an 코사인 L분의 카파 n 파이 t 플러스 bn 사인 L분의 카파 n 파이 t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an과 bn은 어떻게 구하냐? an은 L분의 2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L까지 gx 사인 L분의 n 파이 x dx 그리고 bn은 카파 n 파이 분의 2 카파 n파이 분의 2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L까지 hx 곱하기 사인 L분의 n파이 x dx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L은 1입니다. 그렇죠? 여기 L도 1입니다. 여기 L도 1이에요. 카파는 10분의 1입니다. 해서 여기 10분의 1이고 여기 카파 10분의 1이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해의 모양이 생겼죠? 그렇죠? 그 다음 AN, BN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데 AN, 여기 L이 1이에요. 그럼 적분도 0부터 1까지예요. 그렇죠? 여기 L도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L이 1이고 마찬가지 여기 L이 1이고 그렇죠? 여기 카파가 있네요. 이것은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네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L에다가 1, 카파에다가 0.1, gx는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x, 2분의 1과 1 사이에서는 1-x, hx는 0 이렇게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u부터 정리하면 아까 그 써놓은 대로 uxt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l에 1 대입하니까 sin n 파이 x. 그렇죠? 그리고 카파에다가 0.1 대입하니까 an 곱하기 코사인 10분의 n 파이 t 플러스 bn 사인 10분의 n 파이 t. 됐죠? 해의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an, bn을 계산하셔야 되니까 이것만 정해주면 돼요. 자, 근데 bn은 금방 얘기했듯이 hx가 0이었어요. 그렇다면 0 함수를 적분하면 0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가 곱해져도 0이 되는 거니까 bn은 앞에 있는 수가 뭐가 곱해졌든지 관계없이 0이 되네요. 그럼 bn이 0이니까 여기 해에서도 사인 파트는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는 이렇게 코사인만 가지고 표현되는 해를 얻은 거고요. 이제 an만 계산해서 대입해 주면 되네요. 근데 AN은 GX가 0과 2분의 1 사이 그리고 2분의 1과 1 사이 다른 함수로 표현됐으니까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게 2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GX 곱하기 sin n 파이 x dx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0부터 1까지의 적분을 0부터 2분의 1까지 하고 2분의 1부터 1까지 적분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곱해지는 사인은 두 구간이 똑같지만 여기 gx라는 함수는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는 x니까 사인에 x를 곱해야 되고요. 2분의 1부터 1까지는 1-x예요. 그래서 사인에 1-x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두 개의 적분 설정이 됐으니까 계산하면 되네요. 자, 첫 번째 적분부터 계산해 볼까요? 2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1까지 x 사인 n 파이 x dx 자, 우리 늘 했던 대로 부분 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는 u라고 두고요. 사인은 b'이라고 두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u라고 둔 것은 미분해야 되니까 u'은 1이고요. b'하고 둔 것은 적분해야 되니까 sin n파이 x를 적분해 볼까요? x에 n파이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n파이분의 1 그리고 코사인하고 표현되는 거죠. 코사인 n파이 x.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분 적분을 써보세요. 앞에 2는 곱해져 있었고요. 이 적분은 이제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거. x하고 여기 b하고 곱하면 여기 부호 마이너스죠? 예,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거 곱해서 구간 0부터 2분의 1까지 적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인티그럴 세로 구한 것끼리 곱한 거 적분해서 빼줄 텐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요것만 남고요. 그래서 n파이분의 코사인 n파이 x를 적분하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값은 x에 0을 대입하면 0이 곱해져서 0이에요. 그러니까 0 대입한 건 버리면 됩니다. x에 2분의 1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x에 2분의 1 대입하면 예, 여기 n파이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면 2n파이분의 1이 되죠. 부호 마이너스 마이너스 2n파이분의 1 그리고 여기 2분의 1 대입했으니까 코사인 2분의 n파이가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적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n파이 x만 적분해서 n파이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근데 여기 x에 n파이가 있으니까 코사인 n파이 x를 적분하면 n파이분의 1이 또 곱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사인. 그렇다면 n파이분의 1이 두 번 곱해졌으니까 n파이의 제곱, 즉 n제곱 파이 제곱. 그렇죠? 그것분의 사인 n파이 x가 됐죠. 그렇죠? 이제 구간 0부터 2분의 1까지를 적용하면 0 대입하면 사인 0이니까 0이에요. 그렇죠? 버리면 되고 2분의 1 대입한 것만 남네요. 그럼 2분의 n파이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값은 예, 여기 n제곱 파이 제곱분의 사인 2분의 n파이. 근데 전체에 2가 곱해졌으니까 거기에 2 곱한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값은 2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n파이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분의 n파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은 예, n제곱 파이 제곱분의 2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네요. 자, 일단 앞쪽에 있는 적분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예, 정리하기 전에 뒤에 걸 먼저 계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적분을 해볼까요? 2 곱하기 인티그럴 2분의 1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x 곱하기 사인 n파이 x dx 똑같이 합니다. 이런 모양은 앞에서도 연습했죠? 여기 1 마이너스 x가 다항함수니까 이거 u라고 두고요. 곱해진 사인은 b 프라임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그럼 u라고 둔 건 미분해야 되니까 u 프라임 1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b라고 둔 건 적분해야 되니까 b 프라임 둔 건 적분해야 되니까 b. b는 사인 적분하는 건데 x에 n파이가 곱해졌네요. 그럼 n파이분의 1. 그렇죠? 그런데 사인 적분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해서 마이너스 n파이분의 1 코사인 그리고 n파이 x 이렇게 표현되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식으로 부분적분을 씁니다. 앞에 2는 그냥 곱하고요. 그래서 부분적분은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거.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고요. n파이분의 1 있고요. 1 마이너스 x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코사인 n파이 x 갖다 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할 텐데 여기 마이너스 n파이분의 1 곱하기 코사인 n파이 x는 그대로 곱할 텐데 여기 항이 1 마이너스 x예요.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하고 요것하고 곱할 거니까 1 곱한 것하고 x 곱한 것하고 분리를 할게요. 그러면 1 곱한 것은 요거 그대로 곱하나만 하니까 마이너스 n파이분의 코사인 n파이 x 이걸 가지고 2분의 1부터 1까지 계산할 거고요. 여기 그 다음 마이너스 x네요. 그럼 마이너스 x가 곱해지면 여기 부호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x만 곱해지면 되죠. 그래서 x에 n파이분의 코사인 n파이 x 곱한 거. 이걸 가지고 2분의 1부터 1까지 계산하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마이너스 인티그럴 세로 구한 것끼리 곱한 거.
근데 새로 구한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걸 빼야 되니까 여긴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두 개 곱하면 1은 곱하나만 하니까 n파이분의 코사인 n파이 x를 적분하고 2분의 1부터 1까지 계산하면 되죠.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까요? 앞에 있는 거 2는 그냥 곱하고요. 여기 첫 번째 항은 x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n파이분의 코사인 n파이가 되네요. 그렇죠? 거기서 2분의 1 대입한 걸 뺄 거예요. 뺄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1 갖다 곱하면 n파이분의 1 코사인 2분의 n파이가 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거 계산했습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거 계산할까요? 마찬가지로 x에 1 대입한 거에서 2분의 1 대입한 걸 뺄 겁니다. x에 1 대입하면 여기 곱하나만 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곱하나만 하죠. 해서 n파이분의 코사인 n파이가 되고요. 2분의 1 대입하고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도 2분의 1이 대입돼야 되니까 2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 n파이분의 1 거기다 2 곱하면 2n파이분의 1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 대입해야 되니까 코사인 2분의 n파이 됐죠? 이제 이 적분합니다. 코사인 n파이 x를 적분하고 n파이분의 1하고 곱하고 계산하고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코사인 n파이 x 적분하면 사인 n파이 x에 n파이분의 1이 곱해져야 되니까 거기다가 n파이분의 1 또 곱하면 n제곱 파이 제곱분의 사인 n파이 x 그렇죠? 그거 구간 적용 2분의 1부터 1까지 계산해서 빼주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값을 계산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요 값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n제곱 파이 제곱분의 사인 n파이 요거고요. 2분의 1 대입하면 그건 뺄 거죠. 그럼 플러스로 바뀌지요. 해서 n제곱 파이 제곱분의 사인 2분의 n파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값은 이렇게 뒤에 두 개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값을 정리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앞에 있는 값은 자, 여기 네 번째 항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2n파이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분의 n파이. 그렇죠.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이 세 개의 항을 볼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 n파이분의 1 코사인 n파이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n파이분의 1 코사인 n파이가 있네요. 이건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항만 써주면 되네요. 그래서 n파이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분의 n파이. 됐죠? 자, 이렇게 네 개 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앞에 2가 곱해져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 다시 이걸 정리하면 되네요.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요거 정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 항은 n제곱 파이 제곱분의 사인 2분의 n파이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됐지요? 그리고 여기 사인 n파이가 있는 항은 사인은 파이의 정수배에서 0이에요. 그럼 여기 세 번째 항은 쓸 필요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리고요. 자, 그럼 앞에 나머지 두 개의 항은 그냥 똑같이 내려오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걸 다시 정리할 거예요. 앞에 이 그냥 곱했고요. 그렇죠? 마지막 항 n제곱 파이 제곱분의 사인 2분의 n파이 그냥 쓸 거고요. 됐죠? 근데 여기 보니까 뒤에 코사인이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둘 다 코사인 2분의 n파이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n파이분의 1이고 뒤에 빼주는 것은 마이너스 2n파이분의 1이니까 앞에는 2n파이분의 2네요. 그렇죠? 그러면 분자가 두 개인데 여긴 하나 있는 걸 뺐으니까 한 개만 정리하면 되네요. 그래서 2n파이분의 하고 통분해서 2n파이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분의 n파이. 됐지요? 이것의 두 배.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2를 안쪽에 곱할게요. 첫 번째 항은 약분돼서 n파이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분의 n파이고요. 두 번째는 2가 곱해져서 n제곱 파이 제곱분의 2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고요. 이렇게 두 번째 적분이 정리가 됐어요. 다 됐지요?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적분을 가지고 다시 전체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렇다면 AN은 여기 앞에 있는 적분하고 뒤에 있는 적분하고 두 개 더한 것이 AN인데 앞에 있는 적분은 앞에서 정리해 보니까 이런 값이었고
뒤에 있는 적분은 또 두 번째로 정리해 보니까 이런 값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은 부호만 다르네요. 하나는 마이너스 n파이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분의 n파이, 또 하나는 플러스 n파이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분의 n파이. 부호만 다르니까 두 개 더하면 0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을 더하면 되는데,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두 번 더하면 두 배. 그렇다면 여기에 두 배를 하면 2가 곱해진 거 두 배 하면 4가 되네요. 그래서 n제곱 파이 제곱분의 4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다. 이렇게 an이 정리가 됐어요. 됐지요? 자, 그러면 an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답은 냈으니까 여기 분자해 보니까 사인 2분의 n파이가 있어요. 그렇죠? 사인 2분의 n파이가 어떤 값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2분의 하고 위에 분자가 n파이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n이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짝수가 되면, 즉 짝수면 2k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모에 있는 2가 약분돼 버리고 파이의 정수배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은 파이의 정수배에서 0이 되죠. 그러니까 n이 짝수가 되면 사인 2분의 n파이는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짝수는 쓸 필요가 없네요. 0이니까. 자, 그러면 n이 홀수면 어떻게 될까 살펴볼 거예요. 홀수는 1, 3, 5, 7, 9, 11 이렇게 나갑니다. 1, 3, 5, 7, 9, 11. 그렇죠? 근데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 2분의 파이네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에요. 그런데 5가 되면 또 어떨까요? 5가 되면 2분의 1파이에서 2분의 5파이, 2분의 4파이를 더해야 되는데 이건 2파이죠? 2파이는 주기죠? 그렇죠? 예, 주기를 더하면 값이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인 2분의 5파이도 1이에요. 그렇다면 또 주기를 더하면 사인 2분의 9파이도 1이에요. 그렇죠? 해서 홀수 중에서 1, 5, 9 이렇게 나가는 홀수라고 하면 사인 2분의 n파이는 1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n이 3이 되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지요. 그렇죠? 그럼 역시 주기는 2파이가 되는 함수니까 거기다 주기만큼 더하면 2분의 4파이, 예, 그러면 사인 2분의 7파이, 사인 2분의 11파이 이런 홀수가 되지요. 그래서 홀수가 3, 7, 1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예, 그때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자, 정리해 볼까요? 사인 2분의 n파이는 n이 짝수면 0이고요. n이 홀수면 1과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를 갖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냐? 홀수가 1, 5, 9 이렇게 나가는 홀수라고 하면 1부터 시작해서 4씩 더해 나가는 홀수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1이고요. 3부터 시작해서 3, 7, 11, 3부터 시작해서 4씩 더해 나가는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AN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an을 답을 내보니까 n제곱 파이제곱분의 4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였는데 여기 사인 2분의 n파이가 n에 따라서 n이 짝수면 0이고요. 홀수면 1, 5, 9 이렇게 나가는 홀수면 1이니까 값은 n제곱 파이제곱분의 4가 되고요. 3, 7, 11 이렇게 나가는 홀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값은 마이너스 n제곱 파이제곱분의 4가 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배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UXT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in n파이 x an 코사인 10분의 n파이 t였어요. 근데 여기 n이 있어요.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짝수면 전부 0이고 홀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짝수 홀수로 표현할 거니까 짝수는 버리고 홀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n이 1부터 가는 걸로 그대로 맞추려고 해요. 그렇다면 n이 1부터 가는 걸로 맞출 거니까 홀수는 2n-1로 표현해야 n이 1부터 가면 2 곱하기 1-1 해서 1부터 나오죠. 그러면 1, 3, 5, 7 이런 홀수들이 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n-1로 홀수를 표현하고 n을 1부터 가는 걸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n을 2n-1로 바꿨어요. 여기도 n을 마찬가지로 2n-1로 바꿨어요. 여기도 n을 2n-1로 바꿨어요. 됐지요? 그렇다면 여기 코사인 함수는 홀수로 표현해서
코사인 10분의 2n-1 곱하기 파이 t 이렇게 표현됐고요. 앞에 있는 사인 n 파이 x는 홀수로 맞춰서 사인 2n-1 곱하기 파이 x 이렇게 표현됐고요. an은 홀수로 n을 2n-1로 표현해서 여기서 구한값을 쓸 텐데 이제 구한값을 볼까요? 금방 그 홀수를 1, 5, 9 이렇게 나가는 홀수와 3, 7, 11 이렇게 나가는 홀수로 두 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n을 2n-1로 바꿔놨으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는 이제 달라진 n이죠. 그렇다면 그 n을 가지고 표현할 거예요. 2n-1이 결국은 1, 5, 9 이렇게 나가는 거냐, 3, 7, 11 이렇게 나가는 거냐 라는 걸 정의를 할 텐데 이제 여기다가 n을 1부터 대입해 볼까요? 그렇다면 n이 1이 되면 2 곱하기 1-1이니까 1이죠. 그렇죠? 그래서 n이 1이 되면 1. 그렇죠? 마찬가지로 n이 2가 되면 여기 4에서 1 빼면 3이 되죠. 그렇죠? n이 3이 되면 2n-1은 6-1, 5가 되죠. n이 4가 되면 2n-1, 8-1은 7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그냥 처음에 n이라고 쓴 값에서 1, 5, 9 이렇게 만드는 것은 1, 5, 9 이렇게 만드는 건 여기 있는 n이 홀수가 될 때예요. 그렇죠? 1, 3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있는 n을 가지고 표현하면 n이 홀수.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 7, 11 이렇게 나가는 것, 3, 7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여기 있는 n은 2거나 4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3, 7, 11이라는 값을 여기 있는 n이 만드는 경우는 n이 짝수일 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n을 2n-1로 바꾸면서 그 2n-1에 있는 n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2n-1로 표현했을 때 여기 있는 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돼요? 예, n이 홀수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네요. n이 짝수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해서 n이 홀수면 플러스, n이 짝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의 승수를 홀수가 돼야 플러스가 되게 하려고 하면 n-1승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 n-1승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여기다 곱하면 돼요. 여기 파이 제곱분의 4는 그대로 파이 제곱분의 4. 그렇죠? 여기 있던 n은 2n-1로 바꿨으니까 n제곱이 2n-1의 제곱.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n을 이제 2n을 가지고 표현해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렇죠? 다 됐지요? 예, 이제 정리하면 되네요. 자, 그러면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사인 2n-1 곱하기 파이 x 그대로 쓰고요. 여기도 코사인 10분의 2n-1 곱하기 파이 t 그대로 쓰고요. 그렇죠? 요 안쪽에 있는 값은 상수 나갈게요. 파이 제곱분의 4 상수죠? 그럼 시그마 밖으로 파이 제곱분의 4가 나갑니다. 그거 나가고 나서 남는 것만 가지고 표현하니까 2n-1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승. 됐지요? 예, 이렇게 an을 계산해서 이 시그마 안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해를 구한 거예요.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지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